네, 7월 22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몇 개 제시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연습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뭐 학교마다 진도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천천히 하는 학교는 그 배열 전 단원, 우리 진도 기준으로요. 그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학교는 배열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연습 문제 풀이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1년에 그 자체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평가지를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은 요거 풀이하시고 답 같이 맞춰 볼 겁니다. 뭐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걸로 성적 매긴다고 뭐 학원인데 뭐 어떤 뭐 제재가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시간 들여서 풀어보고 그냥 정답 같이 맞춰보자, 그 정도니까. 근데 제 기준으로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그래도 다 맞아줘야 어느 정도 시연어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건 연습 문제. 자, 1차 배열 체크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 있을 때 이 배열의 데이터를 반전시켜서 출력하라.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배열을 정의해 놓고 반복문 도는 거는 똑같아요. 반복문 도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배열의 원소를 if문으로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1이면은 0으로, 0이면은 1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전에 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려면은 1에서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 빼기 배열의 원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이 배열의 원소를 논리값이라고 치부했을 때 부정을 하면 되죠. 자, 세 가지 스타일로 이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배열은 미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길이를 측정을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방법. 0과 1을, if문이 먼저. 자, 첫 번째 방법이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고요.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 두 번째 방법이 연산식을 쓰는 거, 세 번째 논리값. 자, 체크 배열의 i번째가 만약에 1이라면 if문으로 검사해서 그러면은 0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해라. 이게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풀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 1하고 0이 있을 때 얘를 1에서 빼주면 1 빼기 1은 0이고 1 빼기 0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력값들이 반전이 되죠. 그래서 출력할 때 1 빼기 체크의 i번째라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1을 부정하면은 거짓이니까 0이 되고, 0을 부정하면은 참이 되는데, 참은 0이 아닌 모든 숫자가 참이지만 그 중에 대표값인 1로 변환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정을 붙이면은 값이 반전돼서 출력을 하겠죠. 이 세 가지가 전부 결과가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에 프린트F를 한번 안 걸었더니 다 이렇게 되네요. 슬래시 n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다 값이 반전돼서 출력이 되죠. 어떤 풀이 방식을 접근하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 정답이지만,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요구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를 잘 읽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다 정리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알바를 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 학생이 전부 일주일 동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원래 시급이 4,500원이었는데 목요일부터 5,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보면은 요만큼인 거죠.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고 금액이 좀 짜요. 자, 어쨌건 요 데이터를 배열로 치면은 인덱스가 0, 1, 2, 3, 4, 5, 6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4,500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200원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 다 합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쭉 배열로 준비를 했고요. 배열이 나오면은 일단 반복문은 무조건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항상 측정을 해놓으세요. 배열의 길이 측정할 때는 사이즈 오브에다가 배열 이름 걸고 나누기 사이즈 오브에다가 이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걸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도 답은 나와요. 합산을 할 때는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반복을 돌아요. 그럼 i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니까 6까지 일씩 증가인 거고, 그럼 i가 4보다 작다라는 거는 0, 1, 2, 3, 4니까 여기까지 4보다 작은 경우에 타임의 i번째 7, 5, 5, 5에다가 4,500 곱해서 합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뒷부분 5, 17에다가 5,200 곱해서 합산을 해주면 총 급여 나오죠. 자,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단위 행렬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이제 5행 5열 크기의 빈 배열을 만들고 여기 안에 단위 행렬 형태로 원소를 채워 넣으래요.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대각선으로 1이고 나머지는 싹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0으로 채워요. 두 번째, 대각선마다 1로 바꿔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대각선에 1을 넣기 위해서는 i가 0일 때 j가 0인 곳, 1일 때 j가 또 1인 곳, 2일 때 2인 곳, 이렇게 들어가면 대각선이거든요. 결국 i 값과 j 값이 똑같은 데만 골라서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문제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지에 이런 형태의 그 수식 도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PDF 파일에는 이게 깨져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모양을 추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5행 5열이라고 문제에서 픽스를 지었으니까 뭐 행렬수를 일단 상수로 잡아놨고요. 이걸 가지고 배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 칸만 0이라고 지정해버리면 나머지는 싹 다 0으로 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0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수와 열의 수만큼 반복을 돌면서 i 변수, j 변수 만들어서 ij가 같은 곳의 위치만 1로 바꿔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 다음 라인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에 이 단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이렇게 5행 5열인데 이거를 단순히 배열 원소를
오열만큼 탐색하라 라고 하면은 이 모든 원소를 다 탐색을 하니까 총 25회를 해요. 그쵸? 오행 오열이니까. 이 25개의 원소한테 전부 if문으로 i랑 j가 같은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0이고 j가 0일 때 여기는 같으니까 1.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i가 0이고 j가 1이다. 패스. i가 0이고 j가 2다. 패스. 이런 식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고요. 자, 근데 지금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에 1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로 결정이 났다면 다음 나머지 거를 볼 필요가 있나요?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1로 정해주면은 나머지 것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열 방향으로 갈 때 1이 결정되고 나면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마만큼은 사실상 반복문에서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을 결정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요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반복문만 중단해요. 부모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처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럼 10회가 줄어요. 요 브레이크 키워드 하나로 25번 뺑이실 거를 15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킬포는 브레이크를 쓸 줄 아느냐예요. 단위 행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단위 행렬은. 설마 대학에서 그거 물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은 그냥 추정만 한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여기 체크한 데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 줄바꿈을 없앴으니까 여기 사이사이에는 빈줄 하나씩 넣으세요. 그게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자, 도둑잡기 게임을 하고 있대요. 도둑잡기라고 하는 게임은 이제 현재 차례인 사람이 상대방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임의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게 내 거랑 똑같은 카드가 있으면은 그거 두 개를 소거를 하고, 만약에 갖고 왔는데 나한테 똑같은 카드가 없으면은 내 덱에다 이걸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제일 먼저 빨리 떨고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현재 순서가 이제 0이 차례다. 그러면 철수 카드 중에서 내가 갖고 와도 되는 카드가 총 몇 개인지, 몇 번째 어떤 카드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출력해라. 그래서 요 대보면은 1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할 때는 먼저 기준이 되는 걸 반복을 돌려요. 그럼 이제 0이가 i가 되는 거고 철수는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0일 때 j를 쭉 훑어보면서 똑같은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1 증가하면은 또 j를 처음부터 다시 훑고, 여기서도 이렇게 훑고,
자, 5.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걸리죠. 그럼 이제 0번째, 1번째 카드 5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놓고 이 과정을 카운트를 해서 전부 몇 장이냐 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철수의 카드를 쭉 배열로 정의를 하고요. 글자가 섞여 있으니까 숫자로 만들지 않고 차 타입, 글자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인트 타입으로 정의했으면 배열 정의부터 안 됐을 거예요. 차 타입이니까 데이터 크기가 1바이트죠. 그러니까 전체 배열의 크기를 데이터 타입으로 나눴을 때 이제 원소 개수가 나온다는 건데 1바이트니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랭스를 구하지 않고 사이즈 오브의 결과로 바로 반복을 돌렸어요. 그래서 영희 카드 i는 0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5까지 1씩 증가하고 j는 아이고 이게 철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i는 0부터 6까지 1씩 증가. j는 0부터 5까지 1씩 증가. 자, 이렇게 범위를 찾고 났으면은 i가 0일 때 j는 0부터 5까지 넣어가면서 같은지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0, 1, 2, 3 i가 3일 때 j가 0, 1 1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j 번째 카드 철수의 어떤 카드가 일치한다 라고 해놓고 개수 세는 변수 1씩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은 거 찾았으니까 나머지 거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문제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배열의 각 카드는,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는 카드는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5가 또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은 하나 찾고 얘는 버리게 되는 거지. 브레이크를 걸면은 앞에 거만 찾고 뒤에 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가 있으면 안 돼요. 앞에 문제는 왜요? 단위 행렬이란 이름 자체가 1이 한 줄에 중복되지 않게 있는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단위 행렬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가 중복이 되느냐 중복되지 않느냐가 브레이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카드 몇 장인지 체크하고 정리를 한 거죠.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꽤 인벤토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윗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아이템 하나당 가격,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게 보유 수량일 때 이거를 되팔면은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줄을 싹 판매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단가와 수량을 한 세트로 하는 1차 배열이 모인 2차 배열을 구성하래요. 그러니까 단가 수량 500,291 이게 한 세트로 모인 1차 배열, 이런 애들이 모인 2차 배열을 만들래요. 320,586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반복을 굳이 이중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0번째하고 1번째가 기능이 너무나 명확해.
그러니까 2차 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중 반복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보면, 자, 일단은 두 개씩 묶어서 한 세트니까 몇 세트가 나오는지는 뭐 컴파일러가 알아서 정하라고 주고, 일단 열만 체크했고요. 네, 문제 정보를 보고 이렇게 배열을 쭉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배열의 전체 사이즈 2차 배열인데 일단은 몇 세트가 나오는지만 먼저 체크를 했어요. 전체 배열의 크기는 모든 원소의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그러니까 12 곱하기 4니까 48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수 두 개 묶음. 하나, 둘. 8이죠? 요걸로 나눠버리면 6.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트 나온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반복을 돌면서 i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요 단위인 거죠. 행 단위로만 1차 배열 도는 거니까. 이게 6이었고 i는 0부터 5까지 1씩 증가. 여기가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i번째, 0번째, 이게 가격이죠. 여기에 0.9를 곱한 다음에 1번째 보유 수량을 곱해요. 이거를 총합을 구하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게 안 풀렸다. 그럼 이거 풀릴 때까지 웬만하면 게임하지 마세요. 게임할 때가 아니야. 이거 못 풀고 게임했다가 평생 집에서 게임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정리하세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는 다음 교시에 진행합시다. 지금 50분이니까 11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봅시다. 자, 문제 6번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가 있대요. 장바구니가 있을 때 일단 상품의 가격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프라이스를 만들고 상품의 수량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프라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총 결제 금액을 구하래요. 일단은 가격별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배열 2개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상품 가격에 대한 배열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수량에 대한 배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 2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유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까 그 도둑잡기처럼 배열 하나의 원소별로 다른 쪽 배열을 다 스캔하면서 대조하는 케이스. 이렇게. 이게 아까 도둑잡기 케이스였죠? 두 번째 유형은 두 개의 배열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의 i번째 원소랑 두 번째 배열의 i번째 원소가 서로 1대1로 대응된다. 이 전제가 없으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지금 여기서도 0번째 상품의 단가와 0번째 상품의 수량,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반복을 돌리면 돼요. 왜냐면 프라이스의 i번째랑 QTY의 i번째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합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합산을 준비할 변수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배열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걸로 반복을 돌립니다. 그럼 i는 0부터 전체 길이는 4죠? 3까지 1씩 증가. 그럼 프라이스의 0번째와 QTY의 0번째, 프라이스의 1번째와 QTY 1번째, 2번째, 3번째 숫자 하나씩 넣어가면서 얘 곱해서 썸에다가 계속 합산시키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가장 비싼 항목은 얼마인지. 가장 비싸다라는 것은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단순히 배열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프라이스의 0번째를 복사해 놓고 나머지 반복 돌리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한 거의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곱해서 변수를 준비해 놓고 반복 돌면서 최대값을 비교할 때도 i번째끼리 곱한 애들을 가지고 최대값이랑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배열이 한 개밖에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수량을 곱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코드 품질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여기 i번째 똑같은 계산식이 두 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변수에 담으세요. 만약에 이 계산식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굳이 변수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한 번 계산, 두 번 계산, 똑같은 계산을 두 번 하는 건데 이게 또 그 와중에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최대 6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수에다 담아 놓으면 한 번만 계산하면서 반복 도니까 딱 3번만 하면 되죠.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변수를 어느 시점에 만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건데 똑같은 계산식이 코드상에서 두 번 내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변수에 때려 박으세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일단 한 가지를 집중하시면 되는 게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만든 수식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돼요. 자, 단순히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이었으니까 뭐 이거는 쉬웠을 것 같고요. 전부 개별 배송인데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8만원 이상이면은 무료 배송이래요. 무료 배송이 전부 몇 개니? 그럼 반복 돌면서 8만원 이상인 게 몇 개인지 카운트하면 됩니다. 자, 카운트 할 때는 일단 변수 0으로 세팅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 1씩 증가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건은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8만원 이상인 거. 이상이라는 거는 크보다 같다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답이 바뀌어요. 자, 이상이라고 했을 때 무료 배송 3개라고 뜨는데 만약에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2개로 줄어요.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인 학생을 선정한다 라고 기준이 나왔는데 이 계산식을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했어. 그럼 딱 80점 걸린 애들은 누락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장학생 선발 기준이면 그게 여러분 자신이면 누가 책임질 거야? 실제로 이런 일로 고발당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는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단지 예시예요. 배열을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낮은 순으로 2차 배열로 새롭게 제시하래요.
그래서 각 행은 상품 단위가 되고 단가와 수량으로 구성되면 된다. 자, 일단은 이제 상품의 크기가 이제 4행 2열로 나오면 되니까 배열을 4행 2열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를 0으로 넣었어요. 여기에 이 랭스라는 변수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배열의 크기는 변수로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포인터부터 가능해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행 단위로 반복을 돌면서 4만큼 반복을 돌면서 0, 1, 2, 3 여기다가 0번째 거 프라이스의 i번째를 0번 위치에 넣고 QTY의 0번째를 1번 위치에 넣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2차 배열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는데 여기서도 원소끼리 정렬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을 놓고 정렬하면 되잖아요. 자, 0번째랑 1번째를 곱한 게 제2번째 0번째랑 1번째보다 클 때. 자, 정렬 기준. 선택 정렬이면은 전체 길이 빼기 1만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1부터 길이까지 반복하면 되죠. 정렬할 때 이 반복문 기준을 외우세요. 매번 그림 그려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번째 위치 그리고 j2번째 위치의 크기를 비교해서 조건이 성립되면 맞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풀이가 좀 길어서 따로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6번 문제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그 정리 파일 보내드렸으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실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고. 자,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 출석 체크 안 되신 분 누구시죠? 저요. 이름 이동현. 오케이. 자, 뭐 태블릿 PC가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 윈도우 쓰시는 경우에 그 엣지 브라우저를 켜보세요. 그 익스플로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 있죠. 이것저것 프로그램들 많이 써봤는데 PDF 파일 보기에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와, 시청률 0%. 자, 그럼 제가 이제 PDF 파일로 그 평가지를 드렸어요. 뭐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저걸 태블릿으로 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전달해드린 PDF 파일을 엣지 브라우저 키고 요 엣지 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갖다 넣어서 엣지로 여세요. 자, 이렇게 PDF가 열리는데 자,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여기 위에 아이콘 중에 요 T자 있는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고 화면 어딘가를 찍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요. 뭐 글자 크기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색깔도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어요.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편집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들 기입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메뉴 중에 또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리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색깔이나 펜 두께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적당히 좋아하는 색깔로 지정을 하세요. 형광펜도 있더라고요. 형광펜 기능도 있고. 자, 그리기 체크한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 답에다가 슬쩍슬쩍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본인들이 푼 거. 지금 그냥 무작위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DF에다가 시험지를 푸시면은 마지막에 꼭 저장을 해줘야 돼요. 저장 안 하면 날아가요. 저장은 컨트롤 S 누르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 연습 문제 6번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요거를 푸신 다음에 다 푸신 분들은 시험지에 본인 이름 꼭 적으시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녹화는 요거까지 할 거고요. 시험 문제 풀이는 오늘 시간이 풀이할 시간까지는 안 남아서 풀이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시작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